에? 아몬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배배입니다. 아마도 제 모습이 지금 머리, 안경, 마스크, 상의까지 올 블랙. 이야, 멋있죠?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측정기 시리즈가 이제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넘어서서 또 많이들 사용되는 측정 공구 빠밤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말하면, 미츠도요라는 이 회사가 이 일본 회사인데 그때도 말했지만 마이크로미터로 일어선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긴 했는데, 마이크로미터로 가장 성공했던 스테디셀러 같은 측정에서 거의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오늘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알아두시면 좋은 기본적인 간단한 이론 같은 것들, 정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저것 한번 활용, 다양한 것들을, 기타 이런 것들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들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츠도요 마이크로미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미츠도요라고 있죠? 그 다음에 열어보면 인스펙션, 측정값들 이런 거 주고, 보증서 이런 건데 상관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미츠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0에서 25mm, 그러니까 잴 수 있는 범위예요. 그 다음에 0.01mm 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그 0.01mm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몸체가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뭐 숫자 같은 것들이 0, 5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죠? 마이크로미터가 보통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보면은 버니어 캘리퍼스는 범위가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0에서부터 150, 0에서부터 200, 뭐 그 중에는 0에서 300까지도 아마 쓰실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미터는 상대적으로 범위가 되게 나눠져 있어요. 되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0에서 25, 25, 50, 50, 75, 뭐 75, 100 보통 그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편입니다. 뭐 더 다른 것들도 있지만, 넓은 범위 것들도 있지만, 이 마이크로미터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게 아베의 원리가 있어요. 아베의 원리가 뭐냐면, 측정하는 측정 부위와 그리고 피측정물이 일직선에 위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으면 여기 위에 줄 부분을 잴 거 아니에요. 여기 부분을. 그죠? 근데 어디다가 보통 물려요? 외경이면 여기 물리죠. 너라고 손가락질하는 건가? 이렇게. 네. 우리 구독자님들, 네. 외경 보면은 이 위에 라인과 밑에 라인이 일직선이 아닙니다. 아베의 원리는 이 위에 부분과 밑에 라인이 일직선이 돼야 가장 정확하게 재진다고, 그런 좀 정리, 원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버니어 캘리퍼스는 구조적으로 너무 편리하고 많이 쓰이고 다양한 방면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아베의 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측정할 때 가능한 한 이 쪼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끝단을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여기 위에 부분을 최대한 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아베의 원리로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미터는 보세요. 보시면 마이크로미터의 경우 여기를 이제 슬리브라 그래요. 슬리브. 그 다음에 여기가 심볼이에요. 심볼. 그냥 명칭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측정부예요. 그리고 피측정물이 같은 일직선상에 여기 안쪽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을 이제 심볼을 돌리면 빠지는데, 너무 크다. 좌우지간 이런 식으로
심볼을 돌려서 빼면 요 안에다가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상대 물품과 이 눈금 자체가 일직선에 위치하는 측정부와 비측정물이 일직선에 위치하는 아베의 원리에 상당히 충실한 기구예요. 측정 기구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버니어 캘리퍼스보다는 한 단계 위에 조금 더 반복성과 재현성 측면에서 한 단계 위의 측정 도구라고 우리는 보통 판단을 합니다. 1번 아베의 원리를 충실히 잘 따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보통 정압, 그러니까 균일한 압을 유지하는 이 레치 심볼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보면은 무슨 딱딱딱딱 소리가 나죠? 네. 버니어 캘리퍼스는 그때도 말했지만 주의할 점이 너무 세게 오므리면 여기 값이 오차가 생기고 이 아들자가 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때 비유라면 제가 최홍만 선수분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마이크로미터는 최홍만 선수분이 와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안에 기어 같은 기어 이빨이 있어서 일정 부분 압이 이상이 여기가 이제 측정 비측정물이 차면은 이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헛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압, 균일하게 압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마이크로미터가 상당히 좀 반복성과 재현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있는 공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로미터의 부위별 소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고정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N빌이에요. N빌. 그리고 여기가 스핀들. 그 다음에 이 역할이 멈춤 역할입니다. 이걸 이렇게 멈추면 이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뭐 어거지로 하면 돌아가겠지만 그럼 안에 기어가 나사산이 망가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슬리브, 그 다음에 심볼, 그 다음에 여기가 레치 심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거를 한번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교육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아니 김배배씨, 너는 이거 디지털이잖아. 야, 이거 디지털 없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왜 여기 디지털 띠리리 뜨는 거 없냐고. 눈금을 근데 읽는 법을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버니어 캘리퍼스의 아날로그 타입은 눈금을 사실 읽기가 좀 어려워요. 아들자가 움직였을 때 아들자에 그어져 있는 눈금과 어미자에 있는 눈금이 일직선인 구간을 맞추어서 읽었을 때 0.05mm로 뭐 나온다 이게 있는데, 사실 디지털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실질적으로. 근데 마이크로미터는 아날로그 타입을 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용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날로그로 쓰시는 분이 아마 현역에도, 그리고 저희들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아날로그 쓰는 기능은, 읽는 기능을 알아두면 정말 좋다. 그리고 좀 버니어 캘리퍼스보다는 좀 쉽습니다. 이 눈금을 읽는 방식이.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마이크로미터는 외경, 바깥 찌름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서 봤던 그 시편, 그 친구죠. 원형이긴 하지만 만곡점을 생각하고 잴 수 있습니다. 여기다 넣어보고 외경을 잡아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 N빌과 스핀들 사이를 이 레치 스톱을 조금씩 돌려줘요. 그러면 딱 만곡점이 딱 걸려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내가 제대로 쟀나 안 쟀나 재고 싶으면 계속 돌려봐요. 더 이상 힘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딱딱딱 소리가 나면 멈춘 겁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눈금을 읽으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현재 설명상, 촬영상 그게 어려우니 제가 여기 잠깐 멈춤을 잠그겠습니다. 여기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여기를 잠궜어요. 자, 그렇게 잠근 상태에서 이게 시편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쓱 빼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슬리브 부분에 0, 5, 10, 15, 아마 20까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심볼 부분에 여기 숫자가 있고요. 근데 슬리브에서 보면은, 자, 볼까요? 이 슬리브 부분의 위에 부분에 0, 5, 10, 15가 1mm 단위예요.
아래쪽이 0.5mm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 엣지 부분, 다시 말해서 이 심볼의 엣지 부분이 지금 어디에 걸쳐져 있냐면 15 있죠. 15mm 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0.5 있죠. 0.5보다도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거는 15.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5.5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여기 심볼 부분에 지금 여기 써 있죠. 이게 40이 0.01 곱하기 40을 하시면 돼요. 그럼 0.4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슬리브 부분의 일직선 부분과 이 심볼 부분의 이 나사선 부분이 어디서 지금 만나냐면 41, 2, 3, 한 43 정도에서 만나요. 다시 41, 2, 3. 그럼 43 정도에서 만나니까 15.5 더하기 0.43 해서 15.93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슬리브 부분의 위에 있는 부분이 1mm 단위, 아래쪽이 0.5mm 단위, 오른쪽에 있는 게 0.01mm 단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보면 이게 15.9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충 한번 재볼까요? 아까? 네, 15.93.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날로그 마이크로미터는 아베의 원리를 잘 따르고 있다. 정합 레치 스톱 장치가 있다.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재미없죠? 측정은 뭐다? 장비빨이다. 사람이 이제 부끄럽지만 저희도 이걸 많이 써요. 거짓말 아닌데 이건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아날로그 마이크로미터는 진짜 많이 쓰는 단위예요. 그러나 저희 측정실 안에서 사용할 때는 디지털 마이크로미터를 좀 많이 씁니다. 좋은데 디지털 마이크로미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슬리브 부분이나 뭐 심볼이나 눈금을 일직선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집니다. 네, 디지털 마이크로미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서 한번 보시죠. 빠밤. 뭔가 좀 웅장하죠? 네. 빠밤. 네. 이거는 이제 디지털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디지털 외경 마이크로미터고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거는 스탠드예요. 스탠드. 이 마이크로미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를 편하게 측정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스탠드입니다. 네. 이거 겁나 비쌉니다, 여러분. 한 가지 꿀팁. 알리에 마이크로미터 스탠드 싼 거 많이 팝니다. 이건 미츠드 정품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외형이 이렇게 생겼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외경 마이크로미터는 엔빌 교체형 타입입니다. 아까 이게 엔빌이고 이게 스핀들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0부터 150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단위가 얼마예요? 0.001mm. 다시 말해서 이 엔빌을 교체를 해주면 다양한 범위의 그런 측정 외경값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를 선택을 했고요. 꽤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보이는 나무 박스, 미츠도 나무 박스, 이걸 열어보면 안에 다양한 엔빌들이 있고 기준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엔빌들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준봉으로 세팅을 해서 보정을 한 다음에 계속 측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베베는 0부터 300까지 잴 수 있어요. 저희는 300 외경. 300은 진짜 막 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꽤 나름 그래도 좀 큰, 상대적으로 부피가 좀 크단 말이죠. 이거를 왜 하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담인데 뭐 한 번쯤은 들어주면 좋은데, 여기 보이는 이 마이크로미터의 구조 자체가 여기는 이 주물 있죠. 이 주물. 이거를 사람 체온으로 만지면 여기가 위치가 좀 틀어져요. 미세하게. 그래서
측정을 정말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최대한 안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이 단열을 하기 위해서, 열전도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처럼 보셨다 아시겠지만 여기를 잡고 한 손으로 재기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물건이 크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미터 스탠드라는 걸 좀 활용해주면 좋고요. 좌우지간 이 시편의 이 외경이니까 여기 길이를 재볼게요. 아까 저보고 제가 슬리브의 선을 읽고 심볼의 뭐를 읽고 이게 없으면 아날로그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넣어주고 값을 읽으면 되겠지만 디지털은 뭐다? 예,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럼 얼마다? 49.916. 예, 49.916. 예, 보시면은 그런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편리해요. 네, 디지털은 9117, 9119, 916. 예. 그러면 한번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볼까요? 예, 49.92. 버니어 캘리퍼스는 1000분의 1을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졸루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값을 보통 반올림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49.92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버니어 캘리퍼스가 상태가 상당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좀 숙련돼 있어야 돼요. 이 압을 너무 많이, 왜냐면 얘는 정압 기능이 없잖아요. 레치 스톱 같은 정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좀 측정자의 그런 좀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스킬에,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미터를 상당히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날로그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걸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좀 좋은 고효율의 괜찮은 측정기를 보유하고 계신 거니까 교육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디지털도 있다, 측정은 장비빨이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있으면 좋아요. 최고. 그래서 이제 계속 측정기 컨텐츠가 앞으로도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실린더 게이지, 3점 마이크로미터, 깊이 게이지, 내경 마이크로미터, 하이트 게이지, 2차원 측정기 등등 저희도 많이 갖고 있지 못하지만 최대한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선별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추석 연휴 이제 복귀하실 텐데 안전작업 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하게도 요새 다른 영상에는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측정 컨텐츠에는 댓글이 안 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하나밖에 없기도 한데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최대한 공부해서라도 내용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촬영이었습니다. 에? 아몬드? 외경을 재란 뜻인가요? 맛있는데? 달라고요? 예. 아몬드 외경? 이거 이제 너무 길게 잡게끔 세팅이 돼 있어서 (5, 6, 7, 7.5, 7.12, 7.82? 세로길이요? 두께는 7.82요. 아몬드를 이렇게 재야 되나요? 이 아몬드 못 먹습니다. 이게 장착이 안 되는데. 좀 해. 5, 6, 7, 8, 9, 9.
9.38. 아저씨가 19.38이에요.